안녕하세요. 수학의 나침반 저자 안영범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센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원은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기에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뭐냐,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런데 미지수가 2개인 이 부분은 좀 말이 길죠. 이걸 짧게 바꾸면 2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2원 1차 방정식. 자, 2원은 미지수가 2개라는 뜻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2원 1차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2원 1차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기억번은 등호가 없죠. 이것은 방정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정식, 항등식, 해가 없는 등식. 이 세 가지가 등식인데 등식이란 등호가 있는 식이죠.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등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고등학교의 책들 중에도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해가 없는 등식이 수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방정식, 항등식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식이기 때문에 등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3명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주 여러 가지로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나는 자식이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못나도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3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식에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자, 하여튼 방정식은 등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등호가 없으면 방정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은 1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등호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은번은 미지수도 2개고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디귿번은 x 곱하기 y라는 이 부분이 있죠. 문자 2개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차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2차 항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귿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을 보면은 x 더하기 6분의 y죠. 6분의 1 y죠. 6분의 y는 6분의 1 곱하기 y입니다. 1차식이죠. 1차 항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2원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비읍번은 자, 이것도 2원 1차 방정식 같지만 우변을 이항해 보면 우변을 괄호를 풀어보면 2x-8y입니다. 그러면 좌변의 마이너스 8y와 우변의 마이너스 8y가 똑같죠.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반대편으로 이항하게 되면 결국 y가 있는 항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하나로 변하겠죠. 역시 이것도 2원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리을은 이것도 2원 1차 방정식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많을 텐데 자, x분의 4를 봅시다. 이것은 4 나누기 x죠.
그럼 이것은 반항식이 아닙니다. 반항식은 수나 문자가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식입니다. 전 시간에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근데 이건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항식이 아닙니다. 간혹 선생님 중에도 반항식은 수나 문자가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된 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곱으로만 연결되어야 반항식입니다. 네, 수학의 나침반을 보면은 이 반항식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이건 반항식이 아닙니다. 그럼 반항식이 아닌 것이 왜 중요하냐? 반항식이 아니면 차수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항식이 아니면 차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굳이 말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4 나누기 x는 4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게 굳이 차수를 말한다면 마이너스 1차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차수는 자연수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차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도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분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이 1차 방정식입니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2원 1차 방정식이 뭐냐, 방정식이 뭐냐도 알아야 되고 등식, 방정식이 뭐냐도 알아야 되고 차수도 알아야 되고 미지수가 2개냐, 3개냐.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은 3원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미지수가 1개인 1차 방정식은 1원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다음 문장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문장을 식으로 만드는 능력은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x의 3배는 y의 2배보다 4만큼 더 크다 그랬습니다. x의 3배는 3x죠. y의 2배는 2y죠. 그런데 4만큼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주어가 뭡니까? x의 3배죠. x의 3배가 4만큼 더 큽니다. 우리는 방정식으로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등호를 써야 되거든요. 3x가 더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2y는 작은 거죠. 그럼 작은 거에다가 4를 더해줘야 둘이 똑같다 하시겠죠. 또는 3x가 4가 더 크니까 큰 거에서 4를 빼주면 두 개가 똑같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큰 거에다가 오히려 4를 더해줘 버리면 균형이 안 맞겠죠. 틀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큰 거에서는 빼주고 작은 거에다는 더해줘야 좌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벌써 답이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인데 영미는 X살이고 은정이는 Y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살이 적다 그랬습니다. 누가 적습니까? 영미죠. 즉 X가 3살이 적습니다. Y는 3살이 많습니다. 등호를 쓰려면 Y가 3살이 많으니까 3살을 빼주면 X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이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X개, 그러면 100X죠. 100원짜리가 X개니까 100X. 500원짜리가 Y개니까 500Y. 그걸 더해라. 더했더니 3,700원이다. 이건 맞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시속 3km로 X시간 걸은 후 시속 8km로 Y시간 달린 총 거리는 15km이다. 그랬습니다. 자, 시속 3km는 이렇게 시속이라 하지 말고 3km per hour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X시간. 그러면 X hour. 그 다음에
시속 8km는 8km per hour. 그 다음에 y 시간은 y hour 이렇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km per hour는 h분의 km거든요. 분수입니다. 분수를 한 줄로 쓴 것일 뿐이거든요. 자, 여기는 hour죠. 자, km per hour, h분의 km는 속도죠. 속력이고, h는 시간이죠. 그럼 이 두 시간을 어떻게 해야 거리, 킬로미터가 나오겠습니까? 곱하기 하면은 분모하고 이 h가 약분이 되어서 킬로미터가 되겠죠. 킬로미터는 거리죠.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 이것을 단위를 보고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력과 시간이 있으니까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곱하면은 3x가 되고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8y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합치면 15km라고 그랬죠. 그래서 3x 플러스 8y는 15km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645번은 1차 방정식 중에서 XY의 순서상 이 일을 해로 갖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2와 1이 XY다 그러면 이게 해다 그러면 이걸 방정식에 대입해서 성립하는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별 의미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암산을 해보니까 맞는 게 2번과 4번 같아요. 1, 3, 5번은 넣어보면 네,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2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x가 2죠. 2. 그 다음에 y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1. 그러니까 0이 되죠. 맞습니다. 4번은 x에다 2 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x는 1 됩니다. 그 다음에 y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4번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별 의미가 없어서 선생님이 쉽게 그냥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의 한 해가 x가 5, y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2, y는 k도 이 1차 방정의 해이다. 그랬습니다. 자, 방정식을 주고서 해도 같이 줬죠. x는 5, y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을 가만히 보니까 문자 a가 있죠. 그래서 x 대신에 5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만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a를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a를 찾아봅시다. x가 5라고 했으니까 2x니까 10이죠. y가 마이너스 1입니다. ay에다가 y 대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a를 우측으로 이항하면 a가 되고 좌변은 7 되죠. a가 7이죠. 자, 그러면 이 1차 방정식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2x, a가 7이니까 플러스 7y, 마이너스 3은 0. 이제 a가 뭔지 밝혀졌죠. 근데 x가 마이너스 2, y가 k가 이 방정의 해이다 그랬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2 넣고 y 대신에 k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k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k를 넣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k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7k는 좌변에 마이너스 7은 넘기면 플러스 7 되죠? k는 1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1차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x, y만 있는 게 아니라 a도 있죠. 물론 a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x가 5이고 y가 마이너스 1 이걸 대입을 했더니 우리가 a가 뭔지를 알아냈습니다.
자, x, y는 변수니까 x가 5가 될 수도 있고 이 문제 수처럼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상수이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지면 이 a는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식에다가 x가 5, y는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a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이 방정식에 대한 정보가 더 정확해진 겁니다. 방정식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y는 뭐가 되어야 이 방정식 해가 되겠냐 이런 식이거든요. y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결국 이 식에서 모르는 수가 k만 있기 때문에 결국 k 값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학생이 26명인 은한에 반해서 남학생의 3분의 1과 여학생의 2분의 1이 안경을 써서 총 11명의 학생이 안경을 쓴다. 은한에 반 남학생은 X명, 여학생은 Y를 할 때 다음 중 XI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죠. 그러면 X, Y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식을 두 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남학생이 X명, 여학생이 Y명이죠. 그런데 전체 학생이 26명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을 더하는 것이 26명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남학생은 3분의 1, X명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X고, 여학생이 2분의 1이니까 Y의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Y. 이걸 더했더니 11명의 안경 쓴 학생이 되죠. 이것은 1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식이 두 개가 있어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식을 두 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답은 어떤 겁니까? 3번입니다. 다음 연립방정식 중에서 xy의 순서상 마이너스 1, 1을 해로 갖는 것은 이건 대배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5개나 되죠. 그래서 조금 귀찮은데 선생님이 암산을 해볼까요? 자, 일단 4번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일단 4번은 답이 하나밖에 없죠. 4번이 답입니다. 자, 마이너스 1과 1을 4번에 대입해 봅시다. x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4y는 플러스 8이죠. 식이 되죠. 두 번째는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5, y에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9 되죠. 4번이 답입니다.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보기 바랍니다. 그냥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64번은 xy의 순서상 1, 마이너스 2가 연립방정식의 해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이 뭐냐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해다 그러면 방정식에 대입해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식을 보니까 xy 말고 a가 있죠. 그럼 xy 대신 숫자를 집어넣으면 a만 남기 때문에 a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식에다가 xy를 값을 대입하면 b만 남기 때문에 역시 b도 알 수 있습니다.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냥 자, x가 1이니까 ax는 a가 되고 y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y는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두 번째 식에다가 x 대신 1 집어넣으면 1, y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by는 플러스 2b는 5, 2b는 4가 되죠. 자, b는 2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a 플러스 b가 얼마냐 그랬죠? a 플러스 b는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이거의 해가 1차 방정식 이걸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연립방정식이 이원 1차 방정식일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미지수의 값이 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문자 하나를 없애야 되겠죠. 문자 하나를 없애는 것을 소거한다 그럽니다. 이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자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데 y를 한번 없애봅시다. x 플러스 2y는 7, 3x 빼기 4y는 1 그랬는데 2y와 마이너스 4y죠. 첫 번째 식에서 2y를 4y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방정식의 양변에 2를 곱해봅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4y는 14죠. 두 번째 식은 그대로 놔둡니다. 3x 마이너스 4y는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죠. 그러면 이 2x 플러스 4y에서 3x 마이너스 4y를 빼는 거나 14에서 1을 빼는 거나 똑같죠. 빨간 거에서 파란 거 빼는 거하고 빨간 거에서 파란 것을 빼는 것이 똑같은 거죠. 원래 빨간 것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빼도 되고 더해도 되죠. 근데 여기는 하나는 플러스 4y, 하나는 마이너스 4y니까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해보겠습니다. 더하니까 좌변은 5x가 되고 y가 사라지죠. 그리고 15가 됩니다. y가 사라졌죠. y가 소거되었습니다. 그러면 x만 남았기 때문에 x값을 알 수 있죠. x는 3입니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y만 남게 돼요. 기억식에다가 x 대신 3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3 플러스 2y는 7. 2y는 4가 되죠. 그래서 y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 해가 3,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해를 또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 봅니다. x가 3이니까 2x는 6이고 y가 2니까 더하기 2는 a가 되죠. 그래서 a는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해가 x는 a고 y는 b이다. 그러면 b 빼기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x하고 a가 똑같고 y하고 b가 똑같으니까 b 빼기 a를 구하시오. 이 말은 결국 y 빼기 x가 뭐냐 이거거든요. 굳이 a, b가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연립방정의 해가 뭐냐 이거 구한 다음에 y에서 x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풀었던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이 가감법이라 하죠. 더하거나 빼는 방법, 가감법이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문자를 없앨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식을 보니까 y-5는 마이너스 2x죠. y는 하고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입니다. y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자 3x 더하기 4y니까 4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10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푸는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가감법이 대체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입법을 쓰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y가 사라졌죠?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8x, 3x니까
마이너스 5x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 이 10이죠. 마이너스 5x를 우변 이항하면 5x가 되고 10을 좌변 이항하면 10이 나오죠. 그래서 x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x 대신 2를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y는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가 돼서 y는 1이죠.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 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하는 건 y 빼기 x죠. 그래서 1 빼기 2, 그래서 마이너스 1 됩니다. 번거롭게 a, b가 개입되는데 우리가 a, b를 무시하고 그냥 y 빼기 x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723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연립방정식 해가 x가 p이고 y가 q다. 근데 p 플러스 q가 얼마냐? 이 말은 결국 x 플러스 y가 얼마냐? 이겁니다. 별 의미도 없는 그런 번거로운 방식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별 내용이 없으니까 비비 꼬는 겁니다. 꽈배기 이 시기를 하죠. 수학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이런 건 별로 좋은 출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연립방정식 괄호가 있죠. 그러면 괄호를 풀어서 간단히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식은 x 괄호를 풀면 4y 마이너스 4는 16이죠. x 플러스 4y는 20이 됩니다. 두 번째 식은 이것도 괄호를 풀면 3x 플러스 6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이게 간단히 된 겁니다. 어떤 걸 없앨까요? 가감법을 쓰고 싶은데, 같은 부호가 있을 때는 빼는 걸 해야 되고, 부호가 다를 때는 더하기 하면 되거든요. 그냥 더하기 하는 게 쉬우니까 y를 없애봅시다. 첫 번째 식은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식을 양변에 2를 곱합니다. 6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20이죠. 자, 그러면 4y와 마이너스 4y를 더하면 y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합니다. 그러면 7x는 0이 되네요. y도 없어지고 상수항도 0이 됐습니다. 자, x가 0 나오죠. 그럼 x 대신에 0을 어디다 넣어볼까요?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0 플러스 4y는 20이니까 y는 5가 됩니다. 자, x가 0이고 y 5입니다. 그럼 x 더하기 y를 더하라 그랬죠?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소수점이 있는 연립방정식이죠. 소수점이 있으면 소수점을 없애면 됩니다. 분수가 있으면 분수를 없애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어버리고, 뭐 별 내용이 없죠. 자, 첫 번째 식은 1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2x 플러스 3y는 2가 됩니다. 두 번째 식은 100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2x 플러스 10y는 16이 되죠. 자, 2x, x 똑같은 게 있으니까 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식을 빼면은 3y 빼기 10y니까 마이너스 7y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빼더라도 밑에서 위에 걸 뺍니다. x는 사라지고 y는 7y가 되겠고 16에서 2를 빼면 14가 되겠죠. 빼는 것도 방향을 우리가 편리하게 어디에서 어떤 걸 뺄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y가 2가 됩니다. 그럼 2를 어디다 넣을까요? 이 식에다 넣읍시다. 그러면 2x 플러스 6은 2. 2x는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x, y 값이 주어졌죠. 그런데 x 더하기 y가 얼마냐 그랬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0이 됩니다.
3번. 여러분은 수학의 나침반 저자 탐진쌤 안영범 선생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수학의 나침반 기억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안영범 수학 공부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분수가 있는 거죠. 분수만 분모를 없애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분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에다는 양변에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x는 2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를 곱하면 분모가 없어지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주의합니다. 마이너스하고 괄호를 쳐줍시다. y-5가 되죠. 여기는 16이 됩니다. 바로 풀지 않고 하는 것은 이 부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자, 괄호를 풀면 2x-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5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돼서 11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곱하면 될까요? 양변에 12를 곱하면 되겠죠. 11을 곱하면 여기는 10x, 11을 곱하면 마이너스 3y, 이거 11을 곱하면 분자에서 3을 곱하면 되니까 57이 됩니다. 자, 뭘 없애면 될까요? y를 없앱시다. 자, 이 식에다 3을 곱합시다. 그러면 6x 마이너스 3y는 33이죠. 자, 빼면 되겠네요. 빼면은 x는 4x가 되고 y는 사라지고 상수항은 24가 됩니다. x가 6이죠. 자, 그럼 x가 6을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러면 12 마이너스 y는 11이죠. 12에서 1 빼면 11 되죠? y는 1입니다. 근데 여기서 x가 a고 y가 b이다. a 빼기 b가 뭐냐? 그러니까 x 빼기 y가 뭐냐 이거죠? x 빼기 y는 5가 됩니다. 5번.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거와 이거 세 개가 있죠. 그러면 등식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기서 가장 간단한 것이 2x 플러스 y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같다. 이렇게 해서 등식 두 개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단한 걸 두 번 쓰는 게 좋겠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만. 자,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 같다 그러면 5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은 2x 플러스 y다. 두 번째 식은 3하고 x 빼기 2 플러스 2y는 2x 플러스 y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x, y 항을 모아야 되겠죠. 자, x를 1로 이항하면 3x가 됩니다. y도 넘어오면 마이너스 5y는 상수항은 500으로 가면 1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괄호를 풀까요? 3x 마이너스 6 플러스 2y는 2x 플러스 y죠. 자, 2x가 좌변 넘어가면 x, y도 넘어오면 플러스 y가 되고 마이너스 6은 넘기면 6이 됩니다. 간단하게 됐죠? 자, 하나, 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5배를 해서 y를 없앨까요? 그러면 5x 플러스 5y는 30이죠.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8x, y는 사라지고 40이죠. 8x가 40이니까 x는 5가 됩니다. x 더하기 y가 6이라고 그랬죠? y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네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등호가 3개가 있으면, 2개가 있으면 2개를 묶는데 간단한 걸 2번 쓰자.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2번은 연립방정식 해가 x가 4, y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정식을 보니까 a, b가 또 있죠. 그래서 x 대신에 y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x, y는 사라지고 a, b만 남습니다. 근데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가 또 마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x, y에 관한 2원 1차 방정식인 줄 알았는데 x 대신에 y 대신 숫자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a, b에 관한 연립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두 번 풀어야 돼요. 두 번 풀 건 없죠. 처음에는 해가 있으니까. 자, x 대신에 4, y 대신 마이너스 1을 첫 번째 식에 넣어봅시다. 그러면 4a, y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는 7. 자, 두 번째 식에다가는 x에 4 집어넣으면 4b, y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아니라 플러스 a입니다. 6이죠.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 될까요? b를 없앱시다. 첫 번째 식에다가 4배를 해봅시다. 순서도 바꿔볼까요? 4배 하면은 플러스 16a 마이너스 4b는 28이라 할 수 있죠. 4배 한 겁니다. 더해보면 b가 사라지죠? 그래서 17a는 34가 됩니다.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a를 어디다 놓을까요? 두 번째 식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4b 더하기 2는 6이죠. 4b는 4다. b는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a가 2, b가 1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이거의 해가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x, y 말고도 a가 들어있죠. 그래서 해를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억지로 구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방정식을 공부할 때는 아직은 함수를 배우기 전인데, 자, 연립방정식 하나를 써봅시다. 2x 빼기 3y는 마이너스 1이라는 2원 1차 방정식은 이것이 1차 함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차 함수는 직선식이거든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서 2x 빼기 3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직선이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함수가 되긴 할 텐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런 식의 직선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이 지점에 x값, y값이 연립방정의 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점선으로 그렸는데 왜 점선으로 그렸냐면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직선의 위치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립방정의 해가 이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이 말은 이 점을 이 세 번째 그 방정식이 함수로 표현했을 때 이 점을 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식이고 여기가 2번식, 이게 3번식을 한다면 이게 1번식의 그래프이고 이것이 2번식의 그래프이고 이게 3번식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이 만나는 곳이 이 연립방정의 해인데 이 점선을 그려줘서 그래프가 잘 안 보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죠. 근데 마침 3번 직선이 여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2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차피 1번과 3번이 어디서 만나는지 우리가 구해보면 이 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을 연립해서 해를 구하면 바로 이 1번과 2번의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지는
이거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를 알기 어려운 2번씩 가지고 실험할 게 아니라 1번과 3번으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해를 구하면 됩니다. 자, 2x-3y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7이죠. 여기서는 x를 없애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식을 2배 해봅시다. 그러면 2x 플러스 10y는 마이너스 14. 자,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에서 위에 걸 빼면 되겠습니다. x는 없어지고 10y에서 빼기 마이너스 3y니까 13y.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자, 이걸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어봅시다. 그러면 x, y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것이 1번과 3번으로 만들어진 연립방정의 해입니다. 즉, 이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을 2번도 지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2번식에다 대입을 해봅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y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4는 5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향하면 2a가 되고 5를 좌변으로 향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1차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근데 지금 방정식을 처음 배운 학생들은 함수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어차피 조금만 있으면 함수를 배우게 될 거고 또 복습을 하는 학생들은 함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방정식과 함수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쉽게 풀어집니다. 2번 이원 1차 방정식은 A 때문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없다. 그래서 이 해가 구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그 해를 세 번째 방정식이 로 만들어진 그래프가 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을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해를 구하면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목소리도 좀 안 좋고 좀 말 실수가 많은데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y 값의 2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여기도 x, y가 있지만 k도 있죠. 이 연립방정 풀 수가 없습니다. 문자가 3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자가 3개니까 식도 3개가 돼야 되는데 2개밖에 없죠. 그런데 또 하나의 식은 이 말로 주어 있습니다. x가 y의 2배라고 했으니까 x는 2y다라는 식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문자가 3개고 식도 3개인 3원 1차 연립방정식입니다. 문자가 3개이고 식도 3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자 하나를 없애나가야죠. 하나 없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없애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x가 2y니까 x 대신에 2y를 대입해 봅시다. 대입법이죠. 첫 번째 식 x에다가 x 대신에 2y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2y 빼기 y는 2가 돼서 문자 하나 없어졌죠. 그래서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y는 2가 되죠. y가 2이면은 자, 이 식에다가 x 대신 2 집어넣으면 x는 4죠. 자, 그러면 x도 나왔고 y도 나왔으니까 k도 나오겠죠. 자, x가 4, y가 2다는 것을 두 번째 식에 넣어봅시다. 2x니까 8,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2는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를 좌변을 향하면 k가 되고 좌변은 6이죠.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k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수가 3개다. 식이 3개가 필요한데 네, 또 하나의 식은 이 문장으로 줬다는 거죠. x값이 y값의 2배다. 그러면 역시 식도 3개가 되기 때문에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756번도 역시 함수하고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두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첫 번째 연립방도 보니까 x, y 뿐만 아니라 n도 있죠. 두 번째 방정식에서는 n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각각 해를 구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1번식, 이것이 2번식, 3번식, 4번식이라 합시다. 근데 2번과 4번은 m과 n이 있어서 그래프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이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둘이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어디서 만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두 사람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대답을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는지 알 수가 없죠. 두 번째 쌍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 위에 있는 시계에다가 물어보면 어디서 만날 거라고 말을 하는데 두 번째가 말을 안 하니까 어디서 만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4명이 같은 장소에 만나더라. 그러면 2번과 4번 자기가 어디서 만나는지 말을 안 하는 2번과 4번에 물어볼 게 아니라 1번과 3번이 어디서 만나는지 알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볼까요? 자, 1번식은 이겁니다. 2번식은 이겁니다. 3번식은 이겁니다. 4번식은 이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1번과 2번한테 너희들 어디서 만나니 말하는데 2번이 말을 안 합니다. 3번과 4번 너희들 어디서 만나니? 근데 4번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4명이 똑같은 곳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2번과 4번에 물어볼 것 없이 1번과 3번이 어디서 만나는지 알면 그 장소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2번 너도 여기로 오겠구나. 4번 너도 여기로 오겠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2번과 4번을 신경 쓸 것 없이 1번과 3번을 연립해서 해를 구해내면 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고 4x 마이너스 y는 7이죠. 대입법 씁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3번씩에 대입하죠. 그러면 4x 마이너스 y니까 괄호 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 2x가 돼서 6x가 되죠. 이건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돼서 12가 되죠. x가 2가 됩니다. 이 좌표가 x가 2라는 겁니다. 그럼 y는 뭘까요? 1번씩에 대입합시다. y는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x 대신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죠. y가 1입니다. 여기가 좌표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 두 연립방이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을 2번씩도 지나고 4번씩도 지나니까 이 1을 2번에 대입하면 m도 알고 4번에 대입하면 n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에다가 x 대신에 2, y 대신 1 넣어볼까요? x 대신 2 넣으면 4, y 대신 1 빼면 빼기 1은 m. 그래서 m은 3이다 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식, x에 2 집어넣고 2, y에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n은 5. n은 3이죠. m과 n을 알았죠. n 플러스 n은 뭐냐? n 플러스 n은 6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순수하게 방정식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함수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번과 3번을 연립해서 푼다. 말하면 함수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왜 그러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함수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립방정식 해라는 것은 이 각각을 1차 함수로 봤을 때 교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게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 두 개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려면 두 직선이 겹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선 두 개가 단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건 불가능하죠. 한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에 만나면 완전히 붙어버려가지고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립방정 해가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직선이 이거라면 두 번째 직선은 이런 식이 돼서 두 그래프가 겹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해가 무수히 많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똑같으려면 보니까 같기가 어렵죠.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다르니까. 근데 같게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ax 플러스 6y는 2가 있고 두 번째는 양변을 마이너스 1 곱해줄까요? 그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by는 2죠. 이게 똑같죠. 그러면 이것도 같아야 되고 이것도 같아야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b가 6 나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a 나누기 2하고 6 나누기 b 2 나누기 마이너스 1 이것이 다 같으면 그래프가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선생님 나침반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만 보통의 책들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함수를 배울 때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두 개 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같다는 것은 y절편이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기울기 y절편 그러니까 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게 겹치기 위해서는 기울기도 똑같고 y절편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기억해주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왜 그런지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이걸 풀면은 이거와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a 빼기 b가 얼마나 그랬죠? 마이너스 4 빼기 b는 플러스 3 돼서 마이너스 1 답은 2번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에서는 연립방정 해가 없다 그랬죠. 이건 뭐 어떻게 되냐면은 두 직선이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행이어야 되죠. 직선 두 개가 이렇게 평행이면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같은데 이 두 직선이 기울어지면 똑같이 기울어지죠. 근데 y절편은 달라야 됩니다.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달라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x의 개수, y의 개수를 잘 확인합시오. 관찰해 보세요. 3 나누기 9 마이너스 a 나누기 마이너스 6 4 나누기 10인데 이것은 같은데 이것은 달라야 됩니다. 즉 이것은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이것은 y절편인데 y절편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등식을 풀기 위해서 괄호를 대각선을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9a는 마이너스 18이죠. 양변을 마이너스 9로 나가면 a는 2가 됩니다. 끝났네요. 답이 나와버렸죠? 그 다음에 이건 다르다 그랬는데
볼까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a는 아니다. 마이너스 14. 그래서 a는 5분의 12가 아니다. a는 2니까 5분의 10은 아니겠죠. 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두 문제는 함수와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원일차 방정식은 달리 말하면 이게 1차 함수가 되거든요. 1차 함수는 그림으로 그리면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 해가 무슨 말이냐면 두 직선이 완전히 겹쳐버리면 되고, 두 직선이 겹친다는 것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 건데, 그 공식을 이렇게 표현됩니다. 앞에 두 개가 같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고, 뒤에 두 개가 같다는 것은 y절편이 같다는 뜻이죠. 근데 연립방정에 해가 없다는 것은 직선이 평행해서 교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평행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x 계수끼리 나눈 거, y 계수끼리 나눈 거, 상수항끼리 나눈 거에서 앞에 두 개는 같고, 즉 기울기는 같고, 뒤에 두 개는 y절편인데 y절편은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더 자세한 것은 나침반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고, 아마 고등학교에 나오는 교재보다도 더 훨씬 더 정확하게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것들은 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친절하게 써 있거든요. 중학생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나침반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함수가 조금 이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 책은 방정식 부분을 읽어봐도 필요한 함수 지식을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방정식 부분을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도 안 좋은데 강의를 여기까지 들으신 학생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학의 나침반 저자 안영범이었습니다. 수학 개념을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시면 수학의 나침반을 구입해 보세요. math나침반.co.kr에서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